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일본의 금융 환경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건데요.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물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된 데 따른 거지만 자칫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0.1%였던 단기 정책 금리를 이번에 올리면서 0에서 0.1%까지 유도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건 2007년 이후 17년 만이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탈출한 건 8년 만입니다. 일본은행은 또 미리 설정한 금리 변동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인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도 폐지했습니다. 금융 완화를 위한 상장지수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결정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평균 임금 인상률도 작년 대비 1.48%포인트 오른 5.28%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금융정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이 자칫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金利を引き上げたり、金融の引き締めを行うということは、急ブレーキをかけることですから、もう今はそういった無茶な政策はしてほしくないということをお願いしたいところです。 현지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당분간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제약사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술과 진료가 줄면서 의약품 매출이 덩달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약 임상시험에도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임상시험이 주로 대형 병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전공의 이탈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홍서연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상급 종합병원 수술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빅5 병원의 입원 환자도 평소의 56% 수준에 그칩니다.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된 지 한 달째 제약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가 줄어드는 만큼 약 처방도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생제나 수액제 등 원내 전문의약품의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문의약품 처방이 당장 줄어드는 게 체감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약 임상시험에도 차질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 병원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만큼 전공의 이탈의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느라 임상시험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인원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점도 고민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의대 교수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데다 약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학술 행사도 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제약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서연입니다. 최근 배우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 소식이 연일 뜨거운 이슈입니다. 류준열과 7년간 공개 연애한 해리가 두 사람의 열애설 직후 SNS에 재미있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환승연애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설전을 벌인 한소희와 해리가 잇따라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광고 모델로 쓴 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배우 한소희 씨를 내세워 젊은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던 NH농협은행. 최근 3년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달 초 한소희 씨와 계약은 만료되었고 최근 이슈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간 반응은 좋았지만 재계약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데 공교롭게 최근 배우 류준열 씨와 한 씨의 환승연애 논란과 시기가 맞물리며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악플 공격 이후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체 헤이딜러는 광고 속 댓글창을 닫았는데 업체 측은 민감한 문제여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광고주 입장에서 일단 당장의 논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연애 상대방인 류준열 씨를 향해선 광고업체나 네티즌의 반응도 매섭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우 기이한데요. 책임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시에 사실은 많은 부분은 남성에게 훨씬 더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만의 갈등으로만 묘사되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이면에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며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늦은 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심한 시각 인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로 향하는 모습을 CCTV 관제센터 직원이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남성,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게를 나오더니 비틀거리며 길을 가로질러 건넙니다. 남성은 무언가를 찾는 듯 싶더니 차량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이내 운전대를 잡은 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순찰차가 곧바로 해당 차량을 따라붙습니다. 수차례 정지 명령에도 계속 내달리던 차량은 막다른 아파트 단지 도로에 들어선 후에야 멈춰섭니다. 붙잡힌 40대 남성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이 계속됐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사고를 막고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직원 이금희 주무관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CCTV를 모니터링하던 이 씨는 A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실시간 차량의 위치를 경찰에 공유해 해당 차량을 신속히 발견하고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동선을 따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메모해놨죠. 출발하기를 바로 신고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음주 사고를 막고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이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승택입니다.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서거했다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중심에는 러시아 언론이 있었는데요. SNS에 찰스 3세가 서거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속속 해당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민형 PD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서거했다는 주장을 담은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확산했습니다. 버킹엄궁 공식 발표문인 것처럼 꾸며진 이 문서 이미지에는 국왕이 어제 오후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다는 글이 적힌 문서 이미지와 함께 3월 18일이라는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재작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했을 당시 버킹엄궁에서 나온 발표문을 모델로 삼아 제작된 것으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영국 공관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동안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가짜뉴스가 러시아 언론들이 퍼뜨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유명한 경제신문지인 베도모스티가 자사 텔레그램 채널에 이 소문을 공유하면서 가짜뉴스가 더욱 확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결국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찰스 3세는 계속해서 공식적인 일을 수행하고 사적인 업무에도 참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불을 껐습니다. 찰스 3세는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공무는 계속 수행해왔고 버킹엄궁도 업무 중인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찰스 3세가 오는 6월 15일 열리는 국왕의 공식 생일 행사인 군기 분열식에 참석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보좌관들이 참석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민영입니다.